잊을만 하면 나오는 무서운 이야기가 바로 모텔 이야기입니다. 저야 모텔에 갈 일이 별로 없지만 생각보다 숙박업소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죠. 단순히 하루를 자거나 대시라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며칠간 같은 곳에서 머물며 일을 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데요. 오늘 이야기는 지방 출장을 달고 살 정도로 많이 다니시는 분의 이야기인데, 이분이 다년간 숙박업소를 다녀보며 겪은 이야기 중 가장 섬뜩한 이야기를 보내주셨습니다. 수강하시기 전에 출첵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가시지요. 안녕하세요. 평소 공포학과를 즐겨 듣는 40을 바라보는 평범한 아저씨입니다. 저는 지방 이곳저곳을 옮겨 다니며 일을 하는 사람으로 대도시도 자주 가지만 여러분이 잘 모르거나 이름만 들어봤을 곳들도 많이 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일을 13년간 하면서 지금까지 오게 되었는데요. 지난 13년간 숙박업소를 전전하며 별의별 업체는 다 가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생긴 규칙 같은 게 있는데, 바로 같은 장소에 가게 되면 반드시 제가 묵었던 곳에만 잔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거나 기이한 경험을 한 곳은 또 그곳에 갔을 때 똑같은 상황을 마주하게 되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모텔방에서 잠을 잘 때 밤새도록 악몽에 시달릴 경우, 몇 개월이 지난 후 다시 그 모텔에서 잠을 자면 똑같이 악몽에 시달린다는 거죠. 저는 평소 꿈을 잘 안 꿀 정도로 편하게 잠을 자는 편인데, 이런 곳에 가면 정말 말 그대로 자다 깨달을 아무리 반복해도 악몽을 꿉니다. 모에 쫓기는 것부터 시작해서 잠을 자는 내내 누군가 말을 걸거나, 심지어 조용해야 할 새벽에 복도에서 웃고 떠드는 소리가 들리기도 하죠. 근데 이런 꿈을 단 하룻밤 만에 다 꾼다는 건데, 이런 곳은 절대로 가지 않습니다. 저만의 규칙을 만들게 된 데에는 실제 사람들의 행동 때문이기도 하지만 결국 눈에 보이지 말아야 할 귀신 때문이 큽니다. 그리고 그 결정적인 사건이 된 이야기를 지금부터 작성해 보겠습니다. 그 당시 저는 강원도에 인접한 경기도 모처에서 4일에 걸쳐 일을 해야 했습니다. 집에서 출발해 근무지 근처에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 찾은 건 모텔이었죠. 아마 대도시에 사시는 분들은 모텔이 유흥가나 사람이 많은 곳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시골에서는 도로가에 있기도 하지만 정말 한적한 곳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짜 산을 타고 안으로 한참을 들어가면 덩그러니 있는 곳들도 있고, 그럴 경우 대부분 무인텔로 운영되기도 하고 저도 자주 찾기도 합니다. 무인텔이 불륜 커플이 많을 뿐 생각보다 잘 관리되거든요. 그때는 산을 굽이굽이 타고 들어가 있는 무인텔에 숙소를 잡았고, 방을 잡자마자 일하는 곳에 가서 의뢰인을 만나 바로 일에 착수했습니다. 첫날이다 보니 대단한 작업은 하지 못했지만 나름 저녁 늦게까지 일을 했는데, 밤 10시가 다 되어서 방에 들어오니 아까는 느끼지 못한 것들이 느껴졌습니다. 냄새. 중간중간 이상한 냄새가 섞여서 나는 겁니다. 시큼한 건 아닌데 뭐랄까, 토를 했을 때 나는 냄새가 섞여서 나고 있었습니다. 방 청소를 잘 안 한 건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곳저곳을 둘러봤는데, 외관상으로 봤을 때 전혀 문제될 만한 소지도 안 보였고 청소도 잘 되어 있는 것 같았죠. 그럼 혹시 밖에서 나는 건가 싶어 창문을 열었지만 주변에 있는 산에서 나는 냄새만 나서 오히려 상쾌하기만 했습니다. 결국 안에서 나는 냄새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아마 배기구를 타고 들어온 게 아닐까 싶었습니다. 그렇다고 엄청 심하게 나는 것도 아니라서 그냥 대충 넘겨야지 생각하고 말았죠. 또 한 가지 이상했던 건 에어컨이 틀어져 있었는데 방이 너무 추운 겁니다. 당시 계절이 가을이 어느 정도 지난 시점이었고 에어컨을 이 정도로 켤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온도를 줄이겠다고 리모컨을 만지작거리고 있는데 온도는 25도에 맞춰져 있었고 심지어 차가운 바람은 나오지도 않고 있더군요. 그럼 대체 이 얼음장 같은 한기는 어디서 나오는 걸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샤워를 하고 나왔을 때 이빨이 부딪힐 정도로 추웠으니까요. 이쯤 되면 말씀드려야 할 게, 제 성격이 원래도 그렇지만 굳이 이런 건 신경 쓰지 않는 편입니다. 추우면 추운 대로 냄새가 나더라도 불편할 정도가 아니면 그냥 넘기자는 주의인데, 이 방은 특히나 이상한 냄새가 났고 추워서 방을 바꿀까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미 샤워까지 했고 야식과 소주가 있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게 되었죠.
그렇게 야식을 다 먹고 잠에 들었을 때 새벽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왜 일어났는지 모르겠지만 저절로 눈이 떠졌고 휴대폰을 켜보니 시간은 새벽 4시였습니다. 지금 휴대폰을 보기 시작하면 아침까지 못 잘 것 같아서 참고 휴대폰을 껐는데 빛이 꺼지는 짧은 찰나에 방 입구에 시커먼 무언가가 보이는 겁니다. 너무 어두운 상태에서 밝은 화면을 보다가 꺼졌으니 순간적으로 착각이 일어날 수 있겠죠. 하지만 뇌리에 강력하게 박힐 정도로 검은색의 사람 형체가 방 입구에 서 있는 게 보였습니다. 내가 방금 본 게 정말 사람일까? 왜 이 시간에 저 사람이 방 입구에 서 있는 걸까? 별 생각이 다 들었는데 도저히 휴대폰을 켜서 볼 용기는 없었습니다. 너무 섬뜩해서일까 잠이 다 달아날 정도였는데 이대로는 잘 수가 없으니 천천히 침대에 있던 리모컨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저것 다 눌러서 불을 켰는데 다행히도 입구에는 아무도 없었죠. 괜한 생각이었다는 걸 깨닫고 다시 잠이 들었는데 이번에는 이상한 꿈을 꾸게 됩니다. 시골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산자락에 저 혼자 덩그러니 서 있는데 뒤에서 누군가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뒤를 돌아봤을 때 그 어디서도 사람이 보이지 않았는데 계속해서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고 저도 누구시냐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이름을 부르는 소리는 채 몇 발자국도 안 될 정도로 가까운 곳에서 들리는데 여전히 제 시야에는 그 어떠한 사람의 형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10초 정도가 지났을 때 다시 한번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는데 제 머리 위쪽에서 들렸고 순간 깜짝 놀라서 위를 보니 웬 여자가 떠 있더군요. 한쪽 눈에서 피가 철철 흐르고 있고 입이 귀에 걸려 웃으며 저를 부르는데 중력의 영향을 안 받는 것처럼 긴 머리카락은 누워있는 것처럼 펴 있었습니다. 얼마나 놀랐는지 몇 발자국 뒤로 물러나다 그대로 뛰어서 도망쳤습니다. 그럼에도 계속해서 저를 부르는 소리와 중간중간 섞여있는 웃음소리가 나더군요. 그런데 뒤를 돌아볼 때마다 그 여자가 안 보이는 겁니다. 분명 제 머리 위에서 소리는 들리고 있었죠. 마치 저를 놀리기라도 하는 것처럼 날아서 따라오면서 제 머리 위에 있던 겁니다. 산자락을 타고 굴러떨어지듯 내려오고 있는데 여전히 목소리는 들려왔고 차마 위를 볼 수 없었지만 제발 주변에 있는 나뭇가지라도 막아주기를 바랬습니다. 하지만 여자는 계속 제 위쪽으로 날아 쫓아오고 있었고 저는 끝없이 내려가도 인도가 나오지 않는 산길만 죽어라 달렸습니다. 꺼지라고 왜 이러는 거냐고 소리를 질러대며 내려오기를 거의 1시간은 한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도 여자는 똑같이 저를 부르고 있었고 낄낄대며 웃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눈이 떠졌을 때 새까만 방안이 보이면서 꿈이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콧잔등에 땀이 맺혀 있음을 직감했을 때 휴대폰을 켰는데 이게 웬걸 아직도 시간은 새벽 4시를 가리키고 있더군요. 다시 말해 제가 잠에 들었을 때부터 채 5분이 지나지 않았던 겁니다. 리모컨을 쥐어들고 불을 켰다가 생생하게 기억나는 꿈 때문에 쉽사리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불을 하나만 약하게 틀어놓고 다시 잠을 잘 수밖에 없었는데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밤새 악몽에 시달렸던 것 같습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났을 때 다시 자기는커녕 빨리 아침 식사되는 곳을 찾아서 나갈 생각이었죠. 부랴부랴 나와서 밥을 간단히 먹고는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점심시간이 지나서 모텔에 전화를 걸어 방을 바꿔달라고 말했습니다. 저녁에 들어갈 예정인데 죄송하지만 조금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것 같다고 말이죠. 사장으로 보이는 사람은 통화 중에 방이 있나 확인해보겠다고 하더니 없다고 하더군요. 이해가 되지 않았던 건 산자락에 숨어있는 무인 모텔에 숙박 인원이 많을 리도 없었고 무엇보다도 급하게 나왔다곤 해도 분명 사람이 많아 보이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체 무슨 말씀 하시는 거냐 딱 봐도 사람이 없어 보이는데 당장 바꿔달라고 했죠. 그런데 가만히 있던 사장이 손님 혹시 306호 묵으시는 거 맞나요? 라고 묻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맞다고 어제 들어왔고 3일 뒤에 퇴실이라고 대답했죠. 사장은 한참을 뜸들이더니 오늘 저녁에 오시면 방을 청소할 수도 없고 그 시간에 청소하시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방 변경이 어렵다. 괜찮으시다면 모레 방을 바꿔드리면 안 되겠냐고 오히려 사정사정을 하더군요. 아마 이걸 듣는 여러분도 이해하시기 어려우실 텐데요.
제가 오늘 저녁에 들어가니 지금 묵고 있는 방 청소가 불가능하고 방 청소가 가능한 시점에 방을 바꿔주겠다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 많은 방이 다 찰 정도로 사람도 없어 보이는데 굳이 청소를 해야 할 이유도 없었는데 그럼에도 사장은 매달리다시피 부탁했습니다. 내일 모레 방을 바꿔주고 더 좋은 컨디션에 심지어 하루치 숙박비는 환불해주겠다고 했죠. 때마침 일을 다시 해야 하는 시점이라 일단 알겠다고 하고 대충 넘어갔습니다. 그날 일을 끝마치고 간단히 저녁을 먹고 돌아왔는데 모텔 앞에 서니 어젯밤의 기억이 또 떠오르면서 들어가기 싫더군요. 그럼에도 방법이 없으니 일단 들어갔는데 사장 말대로 하루치 숙박비를 준다고 했으니 돈이라도 굳어서 다행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방에 들어가니 역시나 어제처럼 한기가 느껴지는데 일단 땀에 절어있는 몸부터 씻을 생각으로 빨리 옷들을 벗고 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욕조에 물이 한가득 받아져 있는 겁니다. 낮에 청소를 하고 간 것 같았는데 대체 왜 욕조에 물이 받아져 있는지는 모르겠더군요. 그간 숱한 모텔을 돌아다녔지만 욕조는 굳이 물을 받아가며 치운 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상했던 건 물이 약간 희뿌옇게 보였는데 락스라도 넣은 건가 싶더군요. 락스를 맨손으로 만지기 싫어서 우물쭈물 있다가 빨리 물로 씻어내자는 생각으로 마개를 빼버리고 손을 씻었습니다. 그 사이에 샤워부스에서 씻고 수건으로 물기를 닦고 있으니 물이 빨려 들어가는 소리가 나며 얼추 욕조 안이 비워져 있더군요. 제가 욕조를 쓸 일은 없겠지만 작업하면서도 주변을 치우는 성격 탓에 샤워기로 물이라도 한 번 더 씻어낼 생각으로 욕조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뭔 알갱이 같은 게 수두룩하게 있는 겁니다. 자세히 보니 소금이더군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처럼 이 상황이 이해되진 않을 겁니다. 욕조 청소를 소금으로 하는 사람은 없을 테니까요. 저는 모텔 사장이 별짓을 다 한다고 생각하고 침대에 누워 유튜브를 보기 시작했고 12시쯤 잠에 들었는데 그날도 정말 섬뜩한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첫날처럼 여자한테 쫓기진 않았지만 계속 이상한 소리가 들리더군요. 저는 모텔방 안에 누워 있었고 방 안은 환하게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노크하는 소리가 들렸는데 주변을 둘러봐도 전혀 사람이 보이지 않더군요. 저는 꿈을 꾸면서 이게 꿈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는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전혀 꿈이라는 걸 모르고 계속 소리 나는 곳을 찾고 있었죠. 당연하게도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라고 생각이 들어서 누구세요? 라고 대답했는데 여전히 노크 소리는 크게 들리고 있었고 답답한 마음마저 들기 시작했죠. 그런데 계속 듣다 보니 이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아닌 겁니다. 쇠로 된 문을 두들기면 똑똑 소리가 아니라 약간 철이 울리는 소리가 들려야 하는데 이건 마치 유리로 된 창문을 두드리는 것처럼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렇다면 유리로 된 화장실을 두드리는 소리여야 하니 그쪽을 봤는데 아무도 없었고 그럼 여기 말고 어디가 유리로 되어 있나 싶어 고개를 돌렸는데 어제 봤던 그 여자가 어제와 똑같이 찢어지듯 웃으며 창문을 두드리고 있더군요. 그것도 밖이 아닌 방 안에서 손등을 까딱까딱 흔들며 그 소리를 내고 있었죠. 너무 놀라서 비명을 지르는 순간 방 안에 있던 모든 불이 꺼졌습니다. 진짜 이 순간만큼은 지금도 잊지 못하는데 불이 꺼져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순간 창문에 있던 여자가 저한테 뛰어올 거라는 생각이 들면서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내 앞에 있을 게 분명하니까 도저히 눈을 뜰 수가 없더군요. 그러다 핸드폰 알람 소리가 울려서 눈을 떴는데 꿈에서 일어나 있었습니다. 잠을 자는 건지 꿈을 꾼 건지도 모를 이 상황에 한참을 멍하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문제가 아니라 분명히 방이 문제라는 생각이 절실하게 들더군요. 그대로 사장한테 전화해서 나 도저히 이 방에서 못 자겠다. 여기 귀신 나오는 것 같은데 나 당장 다른 곳으로 갈 거니까 돈 돌려달라고 윽박을 질렀습니다. 사장은 고객님이 좀 피곤하셔서 그런 것 같다고 사실 청소하는 분들이 오늘 점심부터 오셔서 내일 바꿔드린다고 했던 거라고 하더군요. 근데 지금 빠르게 요청해서 좋은 방으로 바꿔드릴 테니 굳이 다른 곳으로 가지 마시고 여기서 더 묵고 가셔야 마음이 편할 것 같다고 하는 겁니다. 기분도 더럽고 그 여자를 또 볼 생각을 하니까 도저히 여기서는 못 자겠더군요. 하지만 당장 일을 가야 하기도 했고 좋은 방도 준다고 하니 일단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제가 여기 귀신 나오는 거 맞냐고, 내가 꿈도 안 꾸는 사람인데 이틀 연속을 그지 같은 꿈을 꿨다고 물었더니 전혀 모르겠다고, 이전 손님들은 안 그랬다고 했죠. 그렇게 찝찝함만 남은 채 일을 갔다가 조금 일찍 돌아왔는데 새로 배정받은 방으로 가니 정말로 방이 쾌적하고 좋았습니다. 그 방처럼 춥지도 않았고 이상한 냄새도 나지 않았는데 그런 걸 제외하고도 확실히 방 컨디션이 좋은 게 온몸으로 느껴졌죠. 저녁 6시 정도였기 때문에 배달책을 뒤져서 음식을 시켰고 TV를 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초인종 소리가 들리더군요. 배달시킨 지 5분도 안 되었던 터라 음식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문을 열어보니 웬 조그마한 여자가 앞에 있더군요. 딱 봐도 한국 사람이 아니라 동남아 사람 같았고 여기서 일하는 청소부 같았죠. 보통 이 시간에는 청소하는 분들이 안 계시는데 무슨 이유로 오셨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저한테 대뜸 부적 하나를 보여주면서 이거 사장님 거 맞아요? 라고 묻는 겁니다. 이건 또 무슨 상황인가 싶어서 이게 뭐냐고 되려 물어보니 오늘 청소했는데 방에 이게 있었다고 사장님 거 아니냐고 묻더군요. 이거 내 거 아니다. 나 부적 없다고 말했는데 한국말을 잘 못 알아듣는 건지 계속 이거 주고 가고 싶다는 식으로 구는 겁니다. 그래서 온갖 손짓 발짓을 다 하면서 이건 내 거 아니라고 도로 가져다 놓으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인사도 제대로 안 하고 그냥 가버렸는데 방으로 들어와 생각해보니까 대체 저게 왜 있는 건가 싶더군요. 제가 예전에 여관에서 잘 일이 있었는데 문 앞에 복을 부르는 부적 같은 건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건 부적도 모르는 제가 봐도 전혀 그런 것처럼 보이지 않았고 더군다나 현관 위에 부적이 붙어있지도 않았기 때문에 방 안 어딘가에서 나온 게 맞을 겁니다. 또다시 찝찝함과 섬뜩함이 밀려들면서 내일 아침 해가 뜨자마자 나오겠다고 결심했죠. 다행히도 그 방에서는 편히 잠에 들어 아무런 문제 없이 일어날 수 있었고 깔끔한 상태에서 모텔을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지금처럼 공포 라디오로 자주 듣게 되면서 알게 된 거지만 부적은 분명 거기 있는 귀신 때문에 몰래 숨겨놓은 게 아닐까 싶습니다. 새로운 직원이고 외국인이다 보니 그게 뭔지도 몰랐던 것이고 정말 제 것이라고 생각했겠죠. 지금도 운영하고 있는 곳인데 마음 같아서는 상호고 나발이고 다 까발리고 싶은데 차마 그것까지는 할 수 없다는 게 너무 아쉬울 정도로 무섭고 섬뜩한 경험이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른 건 모르겠지만 방 안에서 창문을 두드리고 있다가 불이 확 꺼졌을 때 이걸 상상하니까 순간 소름이 돋을 정도로 무섭네요. 모텔에서는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거나 신고가 접수되면 그 손님 나가고 나면 한동안 방구석이나 입구에 소금을 놓기도 합니다. 그 중에 정말 귀신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면 욕조물을 받아서 그 안에 소금을 넣기도 하죠. 무인텔에 사람은 없다고 해도 아마 청소하는 사이에 물을 받아놓고 그걸 했을 겁니다. 근데 그걸 까먹었으니 정작 방에 머물렀던 손님이 봤던 거겠죠. 제보해주신 분이 이거 말고도 겪은 이야기들이 더 있다고 하시는데요. 나중에 추가로 정리해서 이야기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봐주셨다면 공포학과의 수강 신청 부탁드립니다. 공포학과 M교수였습니다.